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은 작물 특정 그리고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이게 특정위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물 특정 인삼 손해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는 태우집, 폭침, 환냄, 태우집, 폭침, 환냄. 그래서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그리고 인삼은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를 보장합니다. 손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똑같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되겠죠. 자, 그 보험 가액 금액이, 여기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해가림 시설은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이것은 초과 보험이거나 전부 보험일 때,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 금액이지만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 금액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작을 때, 쉽게 말하면 비례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례보상. 그러니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보험가액 금액을 한 대로 비례보상을 한다. 그래서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에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 그래서 비례보상을 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는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만 보겠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는 인삼인 경우에 특정재, 태우집, 폭침, 환냄에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한다. 인삼이고,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상하는 재해 전부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자, 인삼, 해가림 시설 둘 다 되는데, 이것은 접수가 된 농지나 조사가 필요한 농지입니다. 자, 대상재해는 지역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삼은 특정위험, 해가림은 종합위험. 그래서 인삼은 태우집, 폭침, 환냄,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우리가 종합위험으로서 보통약관입니다. 그러나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소행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비가림이나 원예 시설은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은 보상한 재에 대한 피해 여부, 이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추가조사 필요 여부, 보상하는 재 여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추가조사, 즉 수확량 조사, 인삼, 그리고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 이건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방을 구성하여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자, 피해 사실이 그러니까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자, 추가 접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확량 조사는 인삼인데, 인삼의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데, 여기에는 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고,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건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작 면적과 그리고 피해 면적을 할 때 이걸 넓이가 좀 칸수를 조사해서 그 칸수에다가 칸 넓이를 곱해서 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체 칸수와 칸 넓이 조사를 합니다. 경작 내 전체 칸수. 그래서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하면 경작 면적을 칸 넓이로 나누어서 전체 칸수를 산정을 합니다.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에다가 두둑폭 그리고 고랑폭을 조사해서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을 해서 칸 넓이를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입니다. 전수조사가 있고 그리고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할 때도 이게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인데, 피해 면적은 결국 칸수를 세서 그 칸에다가 칸 넓이를 곱해서 면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할 때는 수확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확칸을 기준해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다 수확합니다. 수확칸은 피해 면적.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는 수확칸을, 피해를 입은 수확칸을 다 수확합니다. 그게 피해 면적이 수확칸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수확칸이 근본 피해 면적의 인삼 전체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수확칸의 인삼 전체를 수확한다. 그래서 칸수조사는 근본 수확칸수, 미수확칸수, 기수확칸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근본 수확칸수가 피해 면적이 됩니다. 실수확량 확인은 그래서 그 수확칸 인삼 무게를 확인합니다. 표본조사는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 칸을 합니다. 표본조사는 피해 칸을 기준으로, 피해 입은 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 칸수에 따라서 표본칸을 산정하고 표본칸을 선정해서 그 표본칸에 인삼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는 정상 칸수와 피해 칸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은 피해 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칸 선정은 피해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칸수를 선정한다. 그래서 표본칸 내에 선정한 표본칸 내에 인삼을 모두 수확한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입니다. 적용품은 해가림 시설이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실시합니다. 손해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확인하고 전체 칸수와 칸 넓이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몇 칸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그 피해 칸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피해 칸수가 전손인지 부분 파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칸 넓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입니다. 자, 피해 칸수 보면 전체 파손은 100%요. 100% 피해가 있는 거고, 부분은 20%, 40%, 60%, 80%.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 40%, 60%, 80% 한다. 그래서 전파가 10칸이고 20%형이 10칸, 60%이 10칸, 80%이 10칸이면 이 피해 칸수는 몇 칸이냐 그러면 전파니까 10칸 그대로 오고 20%는 10 곱하기 0.2, 60%형은 10 곱하기 0.6, 80%는 10 곱하기 0.8을 하면 10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8이니까 결국 26칸이다. 피해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피해칸은 또 면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곱하기 칸 넓이를 해서 피해 면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면서 칸 넓이 확인할 때는 이 지주목의 간격하고 간격이 1.8이네요. 그리고 두둑폭하고 이랑폭을 더해서 1.8 곱하기 1.8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칸수 중에 피해 칸수, 그리고 피해가 없는 칸을 그림 보시면 되고, 자, 손해액 산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손해액 산정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파손 정도는 여기 할 때 전파냐 아니면 부분 파손이냐 해서 부분 파손도 20%, 40%, 60%, 80% 이게 부분 파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책한다. 자, 재조달 가액 피해액의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입니다.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나합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을 하는데, 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뭐에? 보험가액 20%. 그러니까 재조달가액으로 산정한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의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20%를 초과했다. 자, 1번 재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재조달가액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이다. 자, 재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넘으면 이것을 어떻게 준다? 20이 넘고 그 다음에 이 제조가액을 감가합니다. 감가한 게 보험가액의 20%니까 그러니까 감가를 정하기 전에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이게 감가를 적용했을 때 보험가액 20% 미만이다. 그러면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보험가액 20%를. 그래서 이 부분 2번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제조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넘으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넘는다. 그러면 감가 후 피해액이 피해액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1, 2, 3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기준입니다. 인삼의 보험금 산정입니다. 이것은 보상한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이 피해율이 산식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1 빼기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한 값에다가 피해율 제외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래서 전수조사할 때는 수확한 수, 그리고 표본조사할 때는 피해한 수가 피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수확량과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단위 면적 수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여기서 칸넓이를 했으니까 면적당 수확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작물은 전체 농지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한 수확량 비율을 산출하지만 인삼은 면적을 측정하고 면적 단위 수확량을 구한 후 피해율 산정하여 면적 단위당 수확량을 산정해서 여기에다가 면적 피해를 곱하여 최종 피해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이걸 풀어 헤치면 1 빼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인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수확량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 나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바꾸면 우리가 수확량은 여기서 조사 수확량하고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게 여기에 수확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 나눠주는데 이 마이너스 이 가로를 풀어주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조사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분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그래서 식을 이건 결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조사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곱하기 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면적 피해율. 그래서 면적 피해를 곱해주면 된다. 이건 결국 다 갖고 말하면 평수미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수확량을 뭘로 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했다. 그래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이건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사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한 값에다가 곱하기 면적 피해를 해준 게 피해율이다. 그래서 평수미평하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치환을 하면 평수미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렵게 보시지 말고 평수미평으로 전환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걸 다 외우느냐 이걸 하지 말고 이 수확량을 다 단위 면적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피해율은 평수미평에다가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다. 다음 나와보시면 기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오에서 앞에서 계산한 보험금에서 차감을 하니까 지급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근본 보험금액에서 보험금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빼준다는 거죠. 그 피해율이 전체를 다 하니까. 그래서 피해율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수확하는 인삼무게를 모두 조사 근본 수확한 수, 그러니까 피해가 있는 칸수를 다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면적 피해율이 제외 면적분의 금차 수확한 수, 피해 면적이 금차 수확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이 값이 주어지는데 이게 분량이냐 표준이냐 우수라 하냐 보통 표준으로 많이 주는데 자 5, 1, 4, 7 이렇게 2년근, 3년근, 5년근, 6년근 2년근 이상 6년근은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0.5 킬로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이 0.5입니다. 3년근은 0.64, 4년근은 0.71, 5년근은 0.74. 대부분 문제가 4년근에서 5년근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5, 14철, 5에다 14를 더하면 64, 철, 71, 리, 여기서 2를 더하면 14, 철리, 그래서 7, 0.72, 5, 14, 7012. 그래서 14, 철리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인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조사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과 똑같다고. 그래서 이 수확량으로 굳이 한다 하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과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이걸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빼는데, 결국은 각각을 빼도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자, 그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에서 금차 수확 면적을 나눠주는 거고,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에 미보상 비율을 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 거하고 똑같다. 단지 이 수확량들을 단위 면적당으로 구성한다.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수확하는 인삼 중 인삼의 표본 무게를 조사하여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피해 면적의 표본 면적을 표본 구간을 정해서 거기를 수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율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 빼기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다가, 그러니까 1 연금별 기준 수확량 수확량에다가 면적 피해율인데, 이 면적이 피해 면적이 피해 칸수 면적이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지급 한도인데, 보험금은 보험주가 기준 인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뭐다?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 여기서 잔존물 처리는 가축이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된다? 더했을 때, 보험금액 됐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비용, 잔존물 보전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지급한다. 기타 협력 비용은 전체 다 지급한다. 필요보상이면 이제 인삼은 아니지만 해가림 시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림 시설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했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명확하게 2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손해방지 비용이. 그러나 비가림 시설 원예시설은 손해방지 비용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작물하고 시설 재배 버섯은 또 손해방지 비용이 20만 원으로 이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비가림 시설하고 원예시설만, 그러니까 버섯재배가 한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인데, 지급사유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도 다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하고,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일 때,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과 적을 때는 비례 보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손잡이인데, 손해액에서, 해가림 시설은 손잡이로 한기를 합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뺀 것은 비례보상. 근데 가축은 손해액에다 비례보상 한 다음에 자기부담을 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가축 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험은, 자, 해가림 시설에 여기서 비례보상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곱하기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 금액이다. 자, 해가림 시설은 화재사고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비가림 시설하고 축사하고 원예시설은 화재사고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약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부담금의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이 10%인데 그게 최소 10만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보험을 지급한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자 1인이 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쉽게 말하면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일 때. 그래서 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는 가액 금액 비례 분담 방식이고 보험 계산 방법이 다른 것은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액 금액 비례 분담이냐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이냐. 그래서 보험금 계산이 같냐 다르냐. 같으면 보험금은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 금액 합계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이고 이 계약이 보험 가액 금액이고 다른 보험금 계산이 다르면 손해액에다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을 한 보험 금액 합계액분의 이 계약의 보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 한도 여기 보시겠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장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하고 해가림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를 하는데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를 한다.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이게 보험금에다 보험금에 합산했을 때 보험 가액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농지별 손해 방지 비용은 얼마다? 20만원이다. 인삼 해가림 시설 20만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재배사는 손해 방지 비용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작물, 시설 재배, 버섯은 20만원으로 있습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액 금액 한도에도 전액 지급한다. 이상으로 인삼과 해가림 시설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